다양한 투자 방법을 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에서 돈 벌 만한 어떤 투자 전략은 없을까 늘 고민하고 있는데요. 고박스 김유범 연구원과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볼게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가상화폐 코인들의 움직임 어떨까요? 시세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먼저 보겠습니다. 0.94% 전일 대비 하락으로 진행됩니다. 744만 원대. 버라이어티한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코인들이에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은 41만 3,500원, 1%대의 조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코인들의 움직임 한번 쫓아가 보죠. 어떤 분석 가능합니까? 시장 분위기 좀 체크해 주세요. 예, 일단 이번 주 초와 중반에 꽤 급격한 등망이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약간 안정된 구간이고요. 이 상승폭이나 하락폭도 어느 정도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하긴 하는데, 즉 한 코인을 뽑아서 말하자면 이오스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는데요. 오늘 홍콩에서 이오스 측에서는 미더블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 새벽 시점으로 그 수석 개발자 마리머가 그 더한 3.0이라는 그것의 사전 공개를 발표하면서 이오스 팀 측에서 개발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증명하면서 그것에 대한 기대 심리가 반영된 것 같습니다. 홍콩에서 진행될 이 행사 관련한 뉴스도 잘 챙겨봐야 되겠네요. 이오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주목받고 있는데 앞으로 흐름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상화폐에 좀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혹은 관련되어 있는 헤드라인 점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 코인체크 모넥스 그룹의 인수 확정됐다는 소식 접수되어 있네요. 코인체크는 해킹 사건이 발생한 이 거래소입니다. 지난 1월이었어요. 가상통화 해킹 도난 사건으로 화제가 된 일본의 거래소입니다. 일본의 인터넷 증권사인 모넥스 그룹의 인수가 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금융업체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 흐름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대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코인네스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그리고 체포. 이게 얼마 전에 이 실시간 포털 사이트 주요 상단에 실시간 검색어로 오르기도 했던 이슈였는데요. 점검 들어가 보죠. 자, 연구원이 이건 어떤 회사입니까?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코인네스트는 한국의 거래소 중에 대략 6위 정도의 규모를 자랑하는 거래소였고요. 지금 상태는 정확히 말씀드리기로 하겠지만, 검찰은 어제 그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를 비롯해서 두 곳의 거래소에서 총 4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김 대표를 횡령비 사기 혐의로 체포했는데요. 악의적으로 고객의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한국의 거래소 중에서는 일단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그 경영진 측에서 횡령을 한 것은 처음인데요. 이거는 1차적으로 코인네스라는 곳을 믿고 신뢰했던 이 고객들에 대한 1차적인 피해가 있고, 2차적으로 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그리고 거래소라는 업종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피해가 있는데요. 결국 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그리고 거래소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신생 마켓인 만큼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쌓아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 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내려가기 때문에 이런 점은 대단히 이 시장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어제 시점으로 한 10여 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의 약관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내린 게 있거든요. 이런 만큼 이런 시점에서 그 시장이 형성되고 고객과의 신뢰가 무엇이라 중요한 걸 기억하면서 고박스를 비롯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많은 거래소들이 스스로 책임감을 갖고 고객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일단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행동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분명 이것에 대해 피해를 겪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투자자들의 자산을 좀 소중히 다뤄주는 그런 거래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코인도 들여다볼게요. 어떤 코인 준비하셨습니까? 예, 오늘의 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라는 코인입니다. 이게 인터넷을 활용하다 보면 광고를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요. 이 광고 시장에 대해서 접근 방법을 다르게 생각해보자라는 취지로 만들어진 코인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인 자바스크립트를 창조하고 모질라 파이어폭스 브라우저에 관해서 작업을 참여한 브랜든 아이크라는 사람이 시작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쪽에서 최종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블록체인 기반 분산화된 광고 거래소입니다. BAT 팀 측은 기존의 광고 시장이 너무 중개인과 과도한 절차로 인해 결국 유저든 광고업체는 둘 다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다. 따라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 BAT 팀의 주장에 따르면 모바일 기기에 들어가는 데이터의 절반 이상이 광고로 인해 발생한다고 합니다. BAT 팀은 대표 제품으로 브레이브라는 인터넷 브라우저를 내놓았는데요. 이는 크롬이나 파이어폭스, 사파리 같은 인터넷 브라우저인데 기본적으로 광고 차단과 추적 기능이 막 차단하는 브라우저입니다.
그리고 이 유저의 어떤 그 관심사, 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어떻게 쓰냐 이 패턴을 기기 내에 보관하면서 이것을 매칭해 주는 건데요. 이에 따라서 맞춤형 광고가 제시되면서 유저들은 그것에 대해서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 맞춤형 광고를 볼 것인지, 그러면서 그에 따른 이 BAT 토큰이라는 보상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냥 평소처럼 애드블록을 켜놓고 그냥 광고를 시청하지 않고 자신의 인터넷 생활을 할 것인지. 핵심은 유저의 인터넷 패턴이 제3자에 가는 것이 아니라 단말기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이 BAT 팀을 비롯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정확히 열람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BAT 토큰은 이 컨텐츠 제작자와 광고주 그리고 유저 간의 거래 단위의 역할을 수행하는데요. 유저는 특정 광고를 시청한다고 하면 그에 따라서 BAT 토큰을 보상받을 수 있고, 그리고 유저는 그 BAT 토큰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외국의 경우 페이트리온이나 트위치, 그리고 한국에서는 아프리카 등 직접적으로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보상할 시스템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도입한 거고요. 그리고 광고주들은 이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고객들이 어떠한 데이터 패턴을 사용하는지에 대해 익명성의 데이터를 받을 수 있고, 그에 따라 더 맞춤형 광고 전략을 짤 수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나 가디언 등 언론 매체와의 협력 관계를 형성하면서 지금 왕성하게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거대 업체가 상당히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광고 시장인 만큼 BAT 팀의 비전이 과연 현실될지는 어느 정도 지켜봐야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광고 시장하는 곳에 대해서 블록체인을 도입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다. 이미 브라우저를 그게 컴퓨터용이든 모바일용이든 이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코인은 베이직 어텐션 토큰이었네요. 오늘 고팍스 김유범 연구원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마이스탁 함께 하셨습니다. 매일 오후 1시입니다. 여러분들의 종목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드리러 저희는 다음 주에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